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네, 노후와 일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부동산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확실한 실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인데 현재 이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는 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 건설된 지 30년이 흘렀고 도시 인프라나 주거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를 시민의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시민 중심의 도시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또 우리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었습니다. 오늘 일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런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또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이 규제 완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서 5개 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그런 그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세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도 이렇게 약속 지키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엉뚱한 소리로 이 오락가락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는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윤석열 당선인은 이게 이 반발에 부딪히자 이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 110개 중에 일기 신도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에 착수하겠다,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이 조삼모삼식의 그런 얄팍한 술수로 이 신도시 주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하면 그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최소 1년에서 2년 흘러갈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봅시다라고 하면 임기 말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 인수위의 활동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이라고 하는 발언 자체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냥 이 사탕발림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일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가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것이니만큼 우리 당이 나서서 끝까지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이 동료자, 때로는 이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여야 모두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그 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도 들을 것이고 이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일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등등으로 아주 바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분당 갑 국회의원이었던 김병관 의원님,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큰 꿈을 그리고 계십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노후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올해로 우리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입지 요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규모로 조성된 만큼 한꺼번에 진행되는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또한 아주 큽니다.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큽니다. 35년, 40년 전 눈높이로 설계된 아파트로는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이미 세계 9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주거 환경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제 재건축 규제를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조성단지 노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재택의 공간, 놀이의 공간, 문화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작은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아닌 쾌적하고 서비스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재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효용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건축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저성장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제로 에너지 아파트로의 전환은 단순한 관리비 절감이 아닌 세계적 트렌드인 탄소 중립을 앞당김으로써 그린 뉴딜을 실현할 것이며 공간 구조 재설계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로 나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지난달 저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한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의 법정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선택 기회를 박탈해서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와 전문가가 만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가고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이번 특위의 출범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특위위원님들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특위에서 해안을 모아주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제가 있지만 이 주거 안정에 대한 의제가 제일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의
경기도와 수도권에서는 아마 이것처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오래된 오래된 우리 주택들이 낡아서 더 이상 이대로는 그 삶의 만족들을 누릴 수 없다 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터입니다. 우리 수도권은 그 양자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삶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문제는 어떻게든 삶의 질이 높아진 삶의 질 욕구에 맞춘 그런 정도 신도시로 다시 재활시켜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데, 이번 우리가 신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에게만 맡겨서는 그 문제가 해결하기에 지난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 낡은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와 함께 포함해서 이제 30-40년 된 대한민국의 도시들을 어떻게 새로운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킬 거냐 하는 과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우리가 그 제안에 대한 답으로서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모시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부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양 평촌이라는 신도시를 이고 있는 지역구의 이재정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양 평촌을 방문해서 일기 신도시의 사정들을 점검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역구 의원은 후보자와 또 동행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현장을 점검하는 동안 저는 지혜를 갈무리하는 이 역할을 각각 맡았습니다. 위성도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말입니다. 위성도시라는 것이 서울 중심의 어떤 산업 현재 그런 구조하에서 베드타운으로 형성이 된 우리 신도시를 특히나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절 이후에 수많은 삶의 양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의 구조 역시도 지금 우리가 다시 모색하는 이 주거환경 개선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철학을 바꾸는 일입니다. 삶이 바뀐 만큼 그의 부대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제도와 법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을 바꾸는 정말 철학 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함께하게 돼서 저도 더 열심히 보태면서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산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영우입니다. 같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30년이 지났고요. 삶의 행태가 변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새롭게 재설계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우리들이 과제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적률 500%라고 하는 공약을 국민의힘에서는 내세웠습니다. 사실 신도시 문제를 푸는데 용적률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 문제, 사회 기반 시설의 문제, 그리고 이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법에 난립되어 있는 각종 규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게 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재명 후보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임기응변식 공약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적 정비, 금융지원 체계, 조세 체계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일개 신도시와 또 예전 구 도심이 같이 묶여 있는 곳이라 15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지금 현재 일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산에서 한 16년 살았는데요. 더 이상 일개 신도시가 서울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실망을 떠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이 하나하나 좀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배드타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밀억제지구에 묶여서 저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 문제,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이 2가지 문제가 발목을 꽉 잡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 갑 전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저도 분당에 제가 분당 신도시 개발되고 15년 차에 처음 입주를 해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15년 차일 때도 이게 도시가 물론 15년 전에는 훨씬 설계가 잘 됐겠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살 때도 벌써 수돗물 틀면 녹물 나오고 뭐 그 열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요.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또 마침 이번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우리 여야 통틀어서 많은 공약들 나오고 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 또 안전진단, 안전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기 신도시 현재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의 업무들이 대부분 다 지자체의 업무로 유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게 뭐 많아야 한 두세 개 단지 정도 추진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는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을 각 지자체에 맡겨둬서는 제대로 된 재건축, 저는 더 나아가서 도시에 대한 재구조와 재설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업무들을 지자체 수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용적률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용적률뿐만이 아니고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학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열에너지, 저희가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또 도로, 상하수도, 뭐 전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약에 묶여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지자체만 맡겨두면 사실 일기 신도시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사실 죽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당장 5년, 10년도 준비하지만 더 큰 대한민국 미래의 어떤 도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고민하고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김병욱 의원님 여러 가지 열정과 또 그런 철학, 비전에 좀 공감한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일기 신도시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조그마한 지식이나 그 지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뭐 여기 정치적인 그런 뭐 철학이나 이념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일기 신도시가 제가 이제 연구 분야가 도시개발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 정책, 뭐 자산관리 이런 부분인데요. 성공 가능성이 몹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그 입지 특성이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신도시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설명을 다음에 기회 되면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성공 가능성은 뭐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도시재정비라고도 하고 주로 주택에 관련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도시 또 재생이나 재정비, 뭐 스마트시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경제성이죠. 뭐 말하자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말하면 경제성이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성공 가능성이 꽤 높다. 수요 초과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예를 들면 록봉기 힐이나 미드타운 이런 쪽을 보면 가장 우리가 가까운 게 일본이고 인구가 밀집되고 수도권에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에 약 15년간의 그 개발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는 제가 볼 때 우리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분 성공 가능성이 잘만 하면 더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오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거 정책과 도시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는 이 도시 정책과 주거 정책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한 주거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재정비가 아니라 도시 정책이라는 100년 대계의 상황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말씀은 저는 한 목적적인 수단이나 방법, 그런 구조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접근 방식을. 그게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안정, 그리고 시장 안정은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도, 참석한 이유도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제가 좀 관심이 나이 들다 보니까 자꾸 눈이 그렇게 가서 김병욱 의원님과 소통 끝에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이게 지금 일개 신도시의 주민들의 그 욕구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앞서 김병환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주택 정책의 목표와 그대로 부합한다. 그런데 도시 정책은 좀 다릅니다. 도시 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기 신도시 김병훈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질은 앞서 말한 주택 정책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주거 수준의 개선 이런 거와 바로 연결된 맞닿은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저 외에 보니까 아주 민간 전문가 우리 박인건 교수님 또 김영욱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조용석 소장님, 김용호 대표님 함께 하니까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효율적인 회의가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많은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말씀 드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이것만 했었어도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좋은 아이디어 의견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저는 임대주 이번 걸 하면서 그 국민의힘이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면서 찬찬히 봤는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것의 허점과 빈틈이 굉장히 많은 걸 저는 좀 느낍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일기 신도시의 정책 방향과는 좀 차별화되고 좀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진일보된 그런 대책들.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공공주도뿐만 아니라 민간산업 협동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어도 총리가 이 신도시 재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추진 체계, 민간 산업 협동 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 서민주거,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포함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창의적인 발상,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우리 특위에서 좀 많이 논의되고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표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영석 소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이나 주거 인프라라는 표현 수준에서 급조됐다고 하면 미래에 또는 지금 당장의 이제 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것이 일자리와 공유경제와 마을 주민들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공통모들을 늘려나감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건데, 일기 신도시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우리나라 고용이 정체되기 시작해서 법인에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법인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낸 일자리가 거의 없고 자영업 내지 이런 외곽의 개인의 어떤 준 창업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도시 인프라가 전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경제가 탄생하기 위한 도시 플랫폼이나 도시 인프라 또는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유 플랫폼 이 자체가 전무하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도시에 대한 관점의 전환, 그리고 도시가 단순하게 단순 집합체, 주거의 단순 집합체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달될 수 있고 사회적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새로운 실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다면은 이제 일기 신도시라는 인프라가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벌써 부술 때는 안 됐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선도하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구도시 또는 기존 재개발지구 또는 기존의 이제 반지하 빌라들이 90년대 많이 지어졌는데에 대한 미래상도 같이 여기서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당장 철거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행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투트랙의 준비들이 돼서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반지하 빌라가 현재 반지하를 포함해서 한 220% 용적률에 살고 있습니다. 반지하 빌라를 부수고 다시 지으면 200%밖에 못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 노후에서 완전히 빚더미에 쌓이면서 그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마찬가지로 반지하 빌라가 350% 정도가 돼야지만 공사비를 내지 않고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과도하게 내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맹목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용도 복합, 다시 말하면 일자리 센터라든지 지역 내에 필요한 센터들이 용적률 안에 들어와서 그런 용도들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가 되는 방식으로 됐을 때, 그래서 용적률의 100% 정도는 반드시 일자리 내지는 미래 전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인센티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용적률과 산업 용적률이 좀 구분돼서 될 때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미래상에 대해서 적극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오늘 회의의 성격이 뭔지 어디까지 토론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살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토론회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한 3가지 측면에서 성격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으로 구성돼서 일기 신도시를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되는 건데요. 재건축 리모델링이 그동안에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에 되는 과정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정치핵 담당하신 분들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이 지금 정말 한 10년 전과 앞으로 10년 후까지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 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 거시적인 얘기인데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중공대 사용승인돼서 입주한 지가 25년에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 30년마다 다 때려 부시고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서 건설 기술 개선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야 될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파이팅 해주세요. 제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파이팅!